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를 짚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맥주 한 잔을 하며 민심에 귀 기울이는 행보에 나섰는데요. 며칠 전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언급하게 됐죠. 문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 과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이제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 구직자들과 함께 깜짝 호프타임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 시절 시민들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 건데 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전지성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고하지 않고 등장했고 또 이제 주로 듣겠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전에 전지성 이벤트하고는 조금 달랐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구직자 3명에다가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 이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든가 노동시간, 자영업,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거론했는데요. 새삼 새로울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그 자리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의미도 좀 있었지만 관료들한테 보여주는 의미도 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어제 나온 얘기 중에 그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해 말까지 지금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1조 2천억 집행했고 올해 3조 8천억 한다는 거거든요. 정부는 혹은 관료는 이거 발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흘러 들어가는지 이른바 정책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당사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4대 보험 든 경우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준다는 거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쏟아부어야 되고 그리고 20, 30만 원 보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쪽은 여전히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이니까 이게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줄여달라 하는 당부도 이벤트 자체에 있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귀 기울이고자 했던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주로 써왔었거든요. 이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책 변화로 이해할 것이냐, 이제 혹은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최근의 관건이고, 얘기가 많이 이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 변화라기보다는 소득 주도 성장이 마치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그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고, 이게 이제 논란으로 이어지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의제 전환 정도를 한다. 라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지금 일부 언론이나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기업 기살리기 같은 과거의 어떤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2006년도에 세계은행 같은 데서 썼던 거고 어떤 불균형과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 하는 겁니다. 배분, 분배 쪽에 더 초점이 맞춰준 거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이렇게 감싸 안는 더 큰 의미의 어젠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보고 규제 개혁해 줄 테니까 투자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라. 이거는 혁신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한쪽에서 추진하는 거고 그동안 해온 것들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두 가지 트랙. 투 트랙으로 이제 가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소득주도 성장이 또 포용적 성장을 포함한 그러니까 소득 포용적 성장이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뜻을 포함한 뜻이다. 이제 그 소장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이 포용적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로 보입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두 가지 토끼를 쉽게 잡지 못한다는 게 경제의 원리죠. 그런데 이 경우는 크게 이해의 상충이나 비전의 상충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긴 한데 다만 문제는 이제 규제 개혁으로 기업들 길을 살린다는 이 과정에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술은 중단하자. 구조개혁은 이제 미루거나 하지 말자. 대신 보약만 먹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투 트랙을 다 추구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부나 혹은 더 핵심적으로는 정권에서 상당한 일관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개혁 성향의 학자들은 비판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그런 오해를 사고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니까 이런 인내와 일관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는 다음 달 삼성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날지도 관심사긴 한데 지난번이었죠. 이제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는데 이제 그에 따른 또 비슷한 행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관료들 입장에서는 기업인 만나서 네. 투자 계획이나 고용 창출 계획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일 좀 하는 것 같고 생색내기도 쉽고. 네. 김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미 뭐 LG, SK, 신세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만났어요. 다녀왔어요. 근데 삼성의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상징성이 있는 데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문제도 있고 해서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장을 점검하라. 규제 개혁을 속도 내서 하라. 이런 나름의 방향이 결정됐다고 보고 이제 좀 눈치 안 보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만나겠다는 겁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좋은데 실제로 이 기업들이 발표하는 투자 계획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계획 나중에 하는지 이것도 정책 애프터 서비스 좀 하시고요. 또 오너 친향적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시장이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일로 가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느냐 이게 문제겠죠.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의 1위 기업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위축돼 있는 모습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 김동연 부총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그게 바뀔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